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닉스. 뉴욕 닉스는 호른셋 변형 세트 오펜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설계한다. 탑 양쪽 엘보에 칼 앤서니, 타운스와 브런슨이 동시에 포지셔닝하며 하이포스트에서 공간을 열어주는 구조다. 이때 조던 클락슨이 드리블 드라이브로 중앙을 찍고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즉시 백도어 컷이 이루어지는 세밀한 전술 패턴이 작동한다. 이 루트는 한 번 차단되더라도 반복 노출 시 타이밍이 달라져 대응이 어렵고 결국 수비의 집중력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브런슨은 드리블 전환 구간에서 방향 전환이 빠르고 클락슨은 공간 침투 후 킥아웃 패스로 이선의 오픈 찬스를 만들어낸다. 타운스는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 이후 외곽으로 빠져 3점 라인을 넓히며 미드레인지 득점 옵션까지 확보한다. 또한 뉴욕의 리바운드 가담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세컨드 찬스 득점 효율이 높다. 페인트존에서의 피지컬 싸움에서도 알렌과 모블리의 높이를 상대로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한 세컨드볼 장악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전술적 완성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는 도노반 미첼의 단독 돌파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는 순간적인 폭발력은 뛰어나지만 팀 전술과의 조화가 완벽하지 않아 세컨드 옵션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에반 모블리는 수비 로테이션과 헬프 타이밍은 안정적이지만 공격 시 포스트업 전개에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제럿 알렌은 골 밑에서의 높이로 수비를 지탱하지만 리바운드 이후 아웃렛 패스의 속도가 느려 트랜지션 전환이 늦어진다. 클리블랜드는 미첼 중심의 1차 공격이 막히면 세트 오펜스가 급격히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으며 외곽 슛 성공률이 경기 흐름을 좌우한다. 특히 브런슨과 클락슨의 드라이브인을 수비할 때 수비수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면 골 밑에서 연속 실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리바운드 열세가 겹치며 경기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패턴을 반복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뉴욕 닉스는 변형 호른셋 전술을 통해 하이포스트와 코너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반복 노출에도 대응이 어려운 패턴을 만들어낸다. 클락슨이 돌파 타이밍을 조절하고 브런슨이 오프볼에서 각도를 잡아 들어가는 순간 클리블랜드의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것이다. 또한 타운스가 스크린 이후 미드레인지와 외곽으로 가며 상대 빅맨을 끌어내면 골밑 공간이 넓어져 페인트존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미첼의 단독 공격 루트 외엔 뚜렷한 해결사가 부족하다. 수비 전환 속도도 느리고 세컨드볼 대처가 불안정해 세트 중반 이후 흐름이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블리와 알렌이 동시에 코트를 지킬 때 하이포스트 수비가 애매해져 외곽 로테이션이 느려지는 단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뉴욕이 지속적으로 엘보 스크린과 백도어를 반복 노출시키면 클리블랜드의 수비 라인은 결국 간격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경기 전체의 흐름은 뉴욕의 호른셋 전술 완성도와 페인트존 리바운드 장악력이 결정짓는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뉴욕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샬럿. 샬럿은 수비 리바운드 후 단 이번의 패스만에 상대 진영 진입을 완성하는 전환 속도를 보인다. 마일스 브리지스의 아웃렛 패스 정확도가 높고 코너러너들의 타이밍이 일관되어 트랜지션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들의 속공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시간을 단축한 세트 오펜스 구조에 가깝다. 라멜로 볼은 코트 비전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 패스를 뿌리며 초반 템포를 한 박자 빠르게 끌어올린다. 콜린 섹스턴은 돌파 상황에서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울을 유도해 자유투로 이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브리지스는 3점슛 성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페이크로 미드레인지 공격까지 겸비했다. 샬럿의 공격 구조는 하프코트에서도 2대2 게임킥 아웃 재진인 루틴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수비에서는 전방 압박보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간격을 좁히는 콘테인 수비를 사용하며 세컨드 찬스 실점을 최소화한다. 리바운드 집중력은 브리지스를 중심으로 한 팀 리바운드 형태라 공이 튀어나오는 방향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좋다. 결국 샬럿은 속도, 효율, 리듬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팀이며 이 경기에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브루클린. 브루클린은 자이어 윌리엄이 빠른 돌파와 외곽 슛을 병행하지만 볼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공격 흐름이 단조로워진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존 가담 빈도가 적고 외곽 의존도가 큰 편이다. 니클 렉스턴은 수비 리바운드에는 강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참여율이 낮아 세컨드 찬스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브루클린은 하프코트 공격 시 볼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많고 특히 세트 플레이가 길어지면 슛 셀렉션이 불안정하다. 수비 전환 속도 역시 늦어 상대에게 코너러너를 통한 오픈 찬스를 자주 허용한다. 또한 클러치 상황에서 포터 주니어의 선택이 불안해 턴오버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결국 브루클린은 외곽감이 터지지 않으면 공격 리듬이 쉽게 무너지는 구조이며 인사이드 존재감의 부재가 가장 큰 약점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트랜지션 완성도와 세트 오펜스 효율성이 승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샬럿은 리바운드 후 2패스 내 진입으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하며 속도전에서 브루클린을 압박할 것이다.
라멜로 볼의 빠른 킥아웃 패스와 브리지스의 코너 스페이싱이 결합되면 초반부터 오픈 찬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콜린 섹스턴은 1대1 돌파 이후 헬프 수비를 유도하고 그 틈을 이용한 세컨드 찬스 득점으로 흐름을 이어간다. 브루클린은 클렉스턴이 페인트존에서 버티겠지만 샬럿의 하이템포 전환 속도를 따라잡긴 어렵다. 포터 주니어가 외곽에서 터지지 않는 한 공격 전개는 점점 리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샬럿은 수비 후 속공이 아니라 전환형 세트 오펜스를 통해 시간 관리와 리듬 조절까지 병행한다. 그래서 단순히 빠른 팀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속도를 통제하는 팀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샬럿의 에너지와 조직력이 우위를 점하며 브루클린은 외곽 난조로 추격의 실마리를 잃게 될 것이다. 브리지스와 볼의 연계 플레이가 매끄럽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경기의 템포는 완전히 샬럿의 리듬으로 고정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샬럿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올랜도 매직 올랜도는 하프코트 세트에서 볼 점유 시간이 긴 편이며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흐르는 경향이 있다. 앤서니 불은 드리블 돌파 후 개인 해결에 강점을 보이지만 팀 공격의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타이어 존스는 미드레인지에서 정확한 풀업 점퍼를 구사하지만 볼 없는 움직임에서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이 부족하다. 데스먼드 베이는 외곽 슈팅이 위협적이지만 볼 이동 속도가 느려진 구간에서는 찬스 창출이 제한된다. 특히 올랜도는 공격이 정체되면 코트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패스 템포가 끊기면서 세컨드 찬스 득점률이 낮아진다. 수비에서는 로테이션 타이밍이 불안정해 상대의 볼 순환이 빠를 경우 스크린 커버가 늦게 따라붙는다. 결국 올랜도는 공격에서 리듬이 끊기고 수비에서는 상대의 볼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더라도 전술적인 완성도에서 마이애미에 밀리는 인상이다.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철저한 팀 전술과 조직적인 패스 순환으로 경기 리듬을 만든다. 가장 큰 강점은 1.5초 이내 패스 원칙이다. 볼을 잡은 순간 망설임 없이 다음 선택을 가져가며 탑, 윙, 코너로 이어지는 순환 루트가 완벽히 정립되어 있다. 타일러 히로는 오프스크린 이후 순간적인 캐치앤슛 타이밍이 빠르고 외곽에서 리듬을 주는 핵심 자원이다. 앤드류 위긴스는 윙 포지션에서 수비와 리바운드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며 속공 전개 시 폭발적인 트랜지션 스피드를 보여준다. 뱀 아데바요는 스크린과 롤아웃 이후 공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 팀의 하이포스트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공수 밸런스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또한 마이애미는 오프 더 볼 무브가 활발해 수비 라인이 좁아질 때마다 코너 3점 찬스를 꾸준히 창출한다. 수비 전환 역시 빠르고 백코트 로테이션의 위치 선정이 정교하다. 그래서 상대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해도 마이애미의 조직적인 리커버리로 인해 공간이 열리지 않는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팀 전술 완성도와 볼 순환 속도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경기다. 올랜도는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지만 공격 루트가 막히면 정체 구간이 길어진다. 반면 마이애미는 1.5초 패스 원칙을 기반으로 탑, 윙, 코너 간의 패스라인이 완벽히 이어진다. 히로가 코너에서 움직이고 위긴스가 윙에서 스크린을 타며 컷신을 만들어내면 아데바요가 그 틈을 활용해 하이포스트에서 패스 타이밍을 맞춘다. 이 구조 속에서 볼이 정체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찬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올랜도가 수비 라인을 좁히면 코너 3점이 열리고 외곽을 넓히면 인사이드 롤이 살아나는 구조다. 이런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철저히 리듬과 타이밍으로 맞춰진 완성형 시스템이다. 특히 마이애미는 공격 리듬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흔들리며 경기 중반부터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데바요의 리바운드 장악력과 수비 리더십은 경기 후반 안정감을 더한다. 결국 템포와 공간 활용에서 완성도가 높은 마이애미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올랜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한 볼 중심 전술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클러치 구간에서 그는 볼을 직접 소유하며 더블팀이 붙기 직전 백도어 루트를 찔러 넣는 킬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낸다. 그의 시야와 타이밍은 리그 최정 상급이며 상대 수비는 트랩을 걸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다이슨 다니엘스는 외곽에서 캐치앤슛 타이밍이 안정적이며 수비 전환 시에도 백라인 커버가 빠르다. 포르징기스는 페인트존 안팎에서의 공격 루트 전환이 탁월하고 미드레인지에서 공간을 확보한 후 리모텍까지 이어가는 완성형 플레이를 보여준다. 이 조합은 하프코트 세트에서 완성도 높은 볼 흐름을 만들어내며 트랜지션 시에도 공격 템포를 잃지 않는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트레이 영의 온볼 리드와 포르징기스의 스크린 연계가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 결국 애틀랜타는 클러치 상황에서도 볼을 놓지 않으며 경기의 리듬을 자신들의 손안에 둔다. 토론토 토론토는 브랜든 잉그램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되지만 공격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흐름이 자주 끊긴다. 그는 미드레인지에서의 정확도는 높지만 수비 강도가 높아질수록 슛 셀렉션이 불안정해진다. 임마누엘 퀴클리는 빠른 볼 운반과 외곽 슈팅을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단조롭다. 야코 포틀은 골밑 수비에서는 강하지만
픽앤롤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백도어를 자주 허용한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정체되는 구간이 길고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낮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트랜지션 방어가 느슨해지고 수비 로테이션의 간극이 커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토론토는 외곽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하이페이스 경기에서는 흐름을 쉽게 잃는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트레이 영의 클러치 컨트롤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더블팀이 붙기 전 백도어 루트를 찾아내며 수비를 미리 흔드는 리딩 능력으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킨다. 포르징기스의 페인트존 오프 더볼 움직임은 토론토의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다. 또한 다니엘스의 외곽 존재감은 코너 스페이싱을 완성시켜 공격의 폭을 넓혀준다. 반면 토론토는 잉그램이 미드레인지에서 풀리지 않으면 공격이 쉽게 막힌다. 퀴클리의 템포업이 필요하지만 애틀랜타의 전원 수비는 그보다 한 발 빠르다. 특히 포틀이 하이픽 앨롤 수비에서 뒤처지면 트레이 영의 플로터 루트가 반복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애틀랜타가 점유 리듬을 가져가며 후반에는 리드 관리형 운영으로 승부를 굳힐 전망이다. 클러치 구간에서는 트레이 영의 리딩 감각이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애틀랜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보스턴. 보스턴은 시즌 초반부터 에이스 테이텀의 결장으로 인해 전력의 중심이 무너졌다. 제일런 브라운은 아이솔레이션 돌파에 능하지만 팀 템포를 주도하기엔 볼 없는 움직임이 부족하다. 그는 페인트존 진입 이후 킥아웃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세컨드 볼 전개가 끊긴다. 데릭 화이트는 볼 핸들러와 2대2 스크린 액션에서 시야가 넓으나 피지컬 접촉에서 균형이 흔들린다. 그래서 공격이 멈추는 순간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가 정체된다. 크리스 부셰이는 리바운드와 블록 감각이 우수하지만 공격에서의 위치 선정이 일정하지 않아 전원 흐름을 살리지 못한다. 보스턴은 테이텀의 부재로 인해 공격 구조 자체가 무너진 상태이며 세컨드 찬스 득점 효율도 떨어졌다. 결국 하프코트에서 볼이 정체되면 브라운의 단독 돌파 외엔 뚜렷한 해법이 없다. 그래서 초반에 템포를 잡지 못하면 수비 전원에서도 조직적 대응이 어렵다. 결국 이 팀의 문제는 공간을 만드는 힘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완성된 3단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통제한다. 1차 압박에서 폴 조지가 볼 핸들러를 외곽으로 밀어내고 이선 헬프라인은 엠비드가 중앙을 닫는다. 삼성 커버에서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코너 스크린을 타는 선수를 미리 예측하며 슬라이드로 차단하는 프리로테이션을 시도한다. 이 팀은 단순한 수비팀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공간 예측형 디펜스 팀이다. 엠비드는 포스트업뿐 아니라 페인트존에서의 스크린 리드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1차 수비가 뚫려도 세컨드에서 공을 묶는다. 폴 조지는 미드레인지 풀업과 트랜지션 3점으로 공격 루트를 열고 필요할 땐 포워드 라인에서 볼 전개까지 돕는다. 우브레 주니어는 활동량이 많고 스틸 감각이 탁월해 수비 후 속공 전환의 기점이 된다. 이 조합은 수비에서 압박을 주며 템포를 늦추고 공격에선 엠비드의 하이, 로우 전개로 효율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전환의 밸런스가 유지되고 상대 실수를 연속 득점으로 연결한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공간을 먼저 읽고 닫는 팀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스턴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완전히 봉쇄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리바운드나 외곽 효율보다 공간 예측과 로테이션 타이밍이 승부의 분기점이다. 보스턴은 테이텀 부재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브라운의 단독 돌파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수비는 1차 압박, 2선 헬프, 3선 커버의 3중 구조로 완성돼 있다. 폴 조지가 외곽에서 볼을 막아내고 엠비드가 페인트존을 틀어준 상태에서 우브레가 미리 슬라이드하며 차단각을 만든다. 그래서 보스턴의 하프코트 전개는 예측당하고 킥아웃 타이밍이 무너진다. 부셰이의 리바운드 가담도 엠비드의 박스아웃에 막혀 세컨드 찬스가 봉쇄된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엠비드를 중심으로 인사이드에서 득점 루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외곽으로 공격을 확장한다. 또한 조지의 미드레인지 풀업은 템포를 끊고 우브레의 코너 컷이는 공간 균형을 유지한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보스턴은 3쿼터 이후 체력과 리듬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공간을 예측하는 팀과 공간을 잃은 팀의 싸움이다. 그래서 리듬을 잃지 않는 필라델피아가 경기의 전 구간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보스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불스. 시카고 불스는 3쿼터 이후부터 스몰 라인업으로 전환하며 코비 화이트와 조쉬 기디의 투핸들러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체제는 볼 소유권을 분산시키며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컷인 루트를 만들어낸다. 페인트존 공간이 넓어지면서 니콜라 부세비치가 외곽으로 빠져 스크린과 픽앤팝에 관여하고 자연스럽게 상대 빅맨의 수비 반경을 넓힌다. 이로 인해 상대 빅맨의 체력 소모가 가중되고 시카고는 속공 전원에서 더욱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한 코비 화이트는 돌파 타이밍이 예리하고 기디는 하이포스트에서 킥아웃 패스를 통해 외곽 슛 찬스를 창출한다. 윙 자원들의 컷인 빈도가 높아지면서 공격 리듬이 다양해지고 세컨드 찬스 득점 확률도 상승세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의 수비 로테이션을 뒤흔드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시카고는 스페이싱 기반의 스몰 라인업을 통해 공격 템포와 득점 효율을 극대화하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는 케이드 커닝햄을 중심으로 세트 플레이를 운영하지만 하프코트에서의 전개 속도가 느린 편이다. 커닝햄은 미드레인지에서 창의적인 득점을 노리지만 시카고의 빠른 전환 앞에서는 주저앉는 장면이 많다. 제일런 두레는 리바운드 가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 스몰 라인업 상대로 허점이 발생한다. 아이제아 스튜어트는 스크린 이후 리턴 패스 처리에서 불안정하며 상대의 빠른 템포를 따라잡지 못한다. 또한 디트로이트는 외곽 수비가 취약해 시카고의 킥아웃 공격에 쉽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줄고 박스아웃 실패가 누적되며 세컨드 찬스 실점이 반복된다. 특히 스몰 라인업에 대응할 수 있는 스위칭 디펜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디트로이트는 느린 전개와 약한 외곽 커버로 인해 경기의 템포를 빼앗길 공산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스페이싱과 템포 조절 능력이 승부를 좌우한다. 시카고 불스는 3쿼터 이후 스몰 라인업으로 전환하며 공격 공간을 넓히고 코비 화이트와 조시 기디의 투핸들러 체제로 리듬을 잡는다. 이 시스템은 하이포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컷인 루트를 만들며 니콜라 부세비치가 외곽으로 빠져 빅맨 수비수를 끌어내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페인트 존이 비워지고 그 공간을 이용한 드라이브인 돌파와 킥아웃 외곽 슛이 폭발적으로 살아난다. 디트로이트는 두렌과 스튜어트의 수비 반경이 좁아 이런 빠른 템포 전환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 시점에는 시카고의 트랜지션 속공에 대응하기 어렵다. 커닝햄이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늦추려 해도 시카고의 수비 로테이션이 빠르게 대응한다면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 시카고는 홈의 응원 속에서 전환 스피드와 세컨드 찬스 득점을 통해 점수를 쌓아갈 것이다. 또한 부세비치가 외곽 스크린을 통해 공간을 벌려주며 화이트의 돌파 루트가 더욱 명확해진다.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누가 페인트 존을 비우고 빠르게 활용하느냐이며 그 해답은 시카고의 스몰 라인업 속에 있다. 그렇지만 디트로이트의 외곽 수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경기 흐름은 시카고 쪽으로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카고는 3쿼터 이후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경기의 리듬을 끌고 갈 것이다. 이 경기는 시카고가 스페이싱, 템포, 그리고 체력 리듬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시카고 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멤피스. 멤피스는 자 모란트를 중심으로 세컨 찬스 득점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리모텍 각을 만들고 실패한 슛조차 공격 리바운드로 다시 살려낸다. 제기디는 골 밑에서 버티는 힘이 탁월하며 포스트어프 세컨드 점프를 통해 풋백 득점을 만들어낸다. 자렌 잭슨 주니어는 하이포스트에서의 미드레인지와 스크린 이후 팝아웃 3점으로 공격 공간을 확장한다. 이 세 명이 만드는 트리플 인사이드 코어는 페인트존 리바운드 지배력에서 리그 최상위권이다. 멤피스의 박스아웃 타이밍은 정교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빅맨이 먼저 자리를 잡아 세컨드 찬스 허용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슈터의 실패조차 득점 찬스로 이어지는 리바운드 주도형 시스템 팀으로 기능한다. 또한 모란트는 수비 리바운드 후 단숨에 트랜지션으로 전환하며 속공에서 폭발적인 피니시를 완성한다. 결국 이 팀은 리바운드, 템포, 득점의 3단 흐름을 완벽히 연결하며 경기의 리듬을 통제한다. 뉴올리언즈. 뉴올리언즈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중심이지만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자이언 의존적이다. 그는 포스트업에서 파워풀하지만 더블팀 유도 시 킥아웃 각도가 불안정하다. 조던 풀은 외곽에서의 개인기 전개가 좋지만 샷 셀렉션이 불안정해 경기마다 기복이 크다. 하버트 존스는 수비 리더로서 윙 디펜스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세컨드 볼 싸움에서는 가담이 늦다. 그래서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잦다. 특히 자이언이 페인트 존에서 오펜스 파울을 피하려고 살짝 뒤로 물러설 때 세컨 찬스 실점이 이어진다. 또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백코트에서의 매치업 정렬이 꼬이는 경우가 많다. 뉴올리언즈는 전반에는 에너지가 좋지만 후반 들어 페인트 존 커버가 벌어지고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진다. 그 결과 클러치 상황에서 리바운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팀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멤피스는 모란트가 세컨드볼 회수 이후 트랜지션을 주도하고 제기디가 박스 안에서 세컨드 찬스를 완성한다. 자렌 잭슨 주니어는 외곽에서 공간을 넓혀 빅맨 수비를 끌어내며 이디에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 구조는 단순히 리바운드만이 아니라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한다. 반면 뉴올리언즈는 자이언의 페인트존 점유율이 낮아질 때 공격 효율이 급감하고 세컨드 찬스 실점이 늘어난다. 자이언이 전반엔 버티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잭슨 주니어의 하이포스트 슛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페인트존에서의 체력 소모가 쌓이면 모란트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다. 결국 리바운드에서 앞선 팀이 득점에서도 앞선다는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매치업이다. 그래서 리바운드 지표와 세컨 찬스 득점 모두에서 앞서는 멤피스가 홈에서 경기 리듬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멤피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러키. 미러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마일스 터너로 이어지는 트윈타워 조합이 핵심이다.
야니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피지컬을 앞세워 리머텍에서 리그 정상급 효율을 보여주며 세컨드 찬스 득점 창출력도 높다. 터너는 골 밑에서 수직 방어와 블록 타이밍이 탁월하고 외곽에서도 스페이싱을 제공해 팀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 조합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며 페인트존 점유율을 극대화한다. 카일 쿠즈마는 미드레인지에서의 풀업 점퍼와 트랜지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공격 템포를 살린다. 그래서 미러키는 공격 전개가 막히더라도 세컨드 볼 회수로 다시 흐름을 잡는다. 또한 수비 전환 시 야니스가 직접 백코트 커버를 들어가면서 트랜지션 디펜스의 속도 차이를 최소화한다. 결국 미러키의 골밑 장악력은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수비와 공격 리듬 전체를 연결하는 축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템포와 에너지로 상대 리바운드를 제압하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빠르게 잡는 경향이 있다. 트윈타워가 페인트존을 틀어주는 순간 미러키는 단숨에 경기의 리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온다. 워싱턴. 워싱턴은 J. 맥컬럼이 공격의 중심을 맡아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를 조율한다. 그의 픽앤롤 활용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인사이드 피니시 빈도가 떨어지며 효율이 흔들릴 수 있다. 미들턴은 중거리에서의 안정된 득점 루트가 강점이지만 수비에서의 피지컬 대응이 다소 약한 편이다. 알렉스 사르는 수직 점프력과 스크린 이후 롤링 타이밍이 좋지만 경험 부족으로 박스아웃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워싱턴의 최대 약점은 리바운드와 페인트 존 커버다. 특히 세컨드 볼 대응이 느리고 하이포스트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맥컬럼이 코너 스팟을 살리며 외곽 옵션을 만들어내면 일시적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미러키의 골밑 밀도와 에너지 레벨을 48분 내내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워싱턴은 외곽이 터지지 않는 이상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체력 소모로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리바운드 주도권이 밀리는 순간 공격 템포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트윈타워 조합이 주도하는 골밑 전쟁의 향방에 따라 흐름이 갈릴 전망이다. 미러키는 야니스와 터너를 중심으로 페인트존 내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세컨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쿠즈마는 하프코트 세트에서 템포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며 외곽, 내곽 밸런스를 유지한다. 워싱턴은 맥컬럼이 외곽에서 리듬을 잡아야 하지만 미러키의 높이와 리바운드 싸움에 밀리면 템포 유지가 어렵다. 또한 미들턴이 수비 시 페인트존을 돕지 못하면 야니스의 돌파가 쉽게 열리게 된다. 결국 트윈타워의 세컨드 찬스 득점과 리바운드 압박이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래서 미러키가 경기 초반부터 골밑을 장악하며 리듬을 끊지 않는 흐름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미러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타. 유타는 키온테 조지를 중심으로 트랜지션에서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하프코트 세트에서는 볼 순환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마케넨은 페이스업과 픽앤팝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인사이드 피지컬 매치업에서는 힘의 열세가 드러난다. 너키치는 포스트업 기반의 빅맨이지만 민첩한 수비수를 상대로는 발 빠른 리커버가 늦어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유타는 외곽에서 슛이 터지지 않는 순간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의 드라이브인 전개와 마케넨의 미드레인지 타이밍이 맞물리면 일정 수준의 득점 효율은 유지된다. 하지만 상대가 강한 온볼 디펜스를 펼치면 공격의 첫 옵션이 쉽게 차단된다. 결국 유타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고 세컨드 찬스를 내주며 경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 오펜스 내 스페이싱이 일정하지 않아 코너 스팟이 비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패싱각이 제한된다. 그래서 유타는 클러치 상황에 접어들면 패스 흐름이 끊기고 단독 아이솔레이션에 의존하는 빈도가 늘어난다. LA 클리퍼스. 클리퍼스는 하든, 레너드, 주바츠 등 다양한 옵션으로 클러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완성형 전력을 갖췄다. 하든은 탑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픽앤롤 후 킥아웃 패스로 공격 루트를 유연하게 열어간다. 레너드는 미드레인지, 엘보존에서의 드리블 풀업과 페이드어웨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지녔다. 주바츠는 리무브 스크린 이후 롤 인 타이밍이 정확해 하든의 패스 타이밍과 맞물리면 페인트존에서 고효율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누구 하나가 막히면 다른 자원이 곧바로 대체한다는 구조적 유연성이다. 그래서 상대의 수비 플랜에 따라 빠르게 전술을 전환하며 경기 중에도 실시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클리퍼스는 하프코트에서의 세트 완성도가 높고 이 스크린 후 세컨드 액션으로 코너 스파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리듬이 한번 살아나면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하다. 특히 레너드의 수비 리더십은 하프코트에서 상대 에이스를 봉쇄하는데 핵심적이며 주바치의 리바운드 가담이 안정감을 더한다. 이들의 삼각조합은 단순한 득점 분배가 아니라 공격의 리듬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력 대결이 아니라 클러치 대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유타는 외곽에서 슛 효율이 떨어질 때 대체 루트가 마땅치 않고 너키치의 발 느린 수비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클리퍼스는 하든의 볼 소유 시간을 기반으로 레너드의 단독 마무리와 주바치의 세컨드 찬스가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공격이 막히더라도 세컨드 액션으로 풀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하든의 픽앤롤 조합은 유타의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유타가 수비에서 태그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코너 스파섭 슈터에게 오픈 찬스를 허용하게 된다. 또한 레너드는 클러치 구간에서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독보적인 집중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타임아웃 이후에 세트 오펜스 완성도에서 클리퍼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결국 하든이 템포를 주도하고 레너드가 마무리하며 주바치가 골밑을 지배하는 흐름 속에서 경기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타는 홈의 응원 속에서도 세컨드볼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클리퍼스가 안정적인 하프코트 운영과 클러치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유타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댈러스. 댈러스는 세컨드 유닛 투입 후에도 경기 템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클레이 탐슨이 벤치에서 나와 곧바로 탑픽 전환 패턴을 주도하며 주전 라인과 동일한 세트 오펜스 구조를 유지한다. 그는 오프스크린 무브와 캐치 앤 슈팅 타이밍이 정확해 하프코트에서도 외곽 공간을 흔들어 놓는다. 카이리 어빙은 아이솔레이션 돌파로 수비 간격을 찢어내며 탐슨에게 연속적인 오픈 찬스를 만들어준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페인트 존에서 림 보호와 롤맨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인다. 댈러스는 어빙의 핸들러 중심 공격에 탐슨의 오프볼 무브, 데이비스의 하이, 로우 조합이 결합돼 완성형 오펜스를 구현한다. 그래서 세컨드 유닛이 들어와도 템포가 유지되고 세컨드 찬스 득점과 외곽 폭발력 모두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 리듬은 빠르고 정확하며 초반부터 3점 라인에서 점수차를 벌리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댈러스는 템포 유지 외곽 효율 페인트존 안정감의 3박자를 완성하며 경기를 장악한다.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는 웬바냐마를 중심으로 높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만들지만 스크린 이후 롤맨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루크 코넷은 수비 로테이션 속도가 느려 외곽 스위칭 구간에서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디에런 팍스는 트랜지션에서 스피드를 살리지만 하프코트 전개에서는 볼 무브가 단조롭다. 그래서 빠른 템포로 시작해도 세트 상황에선 흐름이 끊기며 페인트존 득점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댈러스의 하이월 디펜스와 더블팀 유도 패턴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팍스의 미드레인지 공격이 막히면 외곽에서의 보조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결국 샌안토니오는 공격 템포가 유지되지 못하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외곽 폭발력과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승패를 가르는 구도다. 댈러스는 어빙의 핸들러 중심 공격 루트를 시작으로 탐슨의 오프스크린 무브가 외곽 공간을 열어준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 후 롤인하며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킨다. 탐슨의 캐치 앤 슈팅이 터지면 샌안토니오의 수비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반면 샌안토니오는 팍스의 속도에 의존하지만 하프코트 수비 전환에서 댈러스의 세컨드 찬스를 막기 어렵다. 웬바냐마가 블록슛에서 존재감을 보여도 데이비스의 리바운드 대응으로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댈러스는 외곽 라인과 페인트 존의 투트랙 구조를 통해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샌안토니오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로테이션 타이밍이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댈러스의 외곽 효율이 폭발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댈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닉스. 피닉스는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한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주축으로 한다. 그는 미드레인지에서 볼을 받은 뒤 드리블 두세 번으로 수비 간격을 벌리며 슛 타이밍을 만든다. 그레이슨 알렌은 코너 스팟에서 3점 라인을 기준으로 스페이싱을 유지하며 킥아웃 패스를 받을 때 슈팅 정확도가 높다. 마크 윌리엄스는 리바운드 가담이 활발하지만 스크린 이후 롤 타이밍이 다소 늦어 공격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있다. 피닉스는 하프코트에서 볼 흐름이 막히면 빠른 전환 공격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컨드 유닛의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결국 부커에게 볼이 집중될수록 공격 루트는 좁아지고 외곽 옵션이 단절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버틸 수 있지만 경기 중반 이후부터 하프코트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는 상대의 2-3존 디펜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탑에서 백코트 2명이 십자 스위칭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코너에 배치된 잭 라빈이 로우 블록과 미드포스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균형을 흔든다. 존 형태의 블록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타이밍에 더마 드로잔이 하이포스트를 활용해 미드레인지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 공격 구조는 단순한 존 브레이크가 아니라 볼 핸들러의 시야 전환과 코너 스페이싱까지 결합된 정교한 형태다. 사보니스는 엘보존에서의 패스 타이밍으로 공격의 중심을 잡고 공간이 열릴 때 롤인하거나 백도어 패스로 찬스를 완성한다. 또한 세크라멘토는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높고 리바운드 이후 트랜지션 전환 속도도 리그 상위권이다. 결국 하프코트에서 피닉스의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 드로잔의 중거리와 라빈의 컷신이 동시에 폭발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프코트 내 공간 활용과 미드레인지 효율이 핵심 변수다. 피닉스는 부커 중심의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외곽 옵션 가동이 지연될 경우 리듬이 쉽게 끊긴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존 형태의 수비를 상대로 하이포스트에서의 드로잔과 사보니스의 연계 플레이가 매끄럽다.
라빈의 코너 돌파와 사보니스의 엘보 패스 조합은 피닉스 수비 간격을 반복적으로 벌려낼 것이다. 결국 경기 중반 이후에는 세크라멘토의 전술적 완성도가 드러나며 하프코트 내에서 피닉스보다 더 많은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외곽 화력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 전술 밸런스의 차이로 귀결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피닉스 패 강추. 언더 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릴라드의 하이포스트 스크린 이후 풀업 점퍼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를 세밀하게 운영한다. 릴라드의 하프코트 리듬 조절 능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지만 세컨드 볼 회수 과정에서 핸더슨과의 연계가 다소 매끄럽지 않다. 그래도 핸더슨은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드리블 돌파 루트를 만들어내며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데니, 아부디아는 양쪽 코너를 넓게 사용하는 오프 더 볼 무브로 공간을 벌리고 수비 전환 시에도 팀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하지만 수비 리바운드 후 전환 속도가 불안정해 상대의 세컨드 찬스를 차단하는 장면이 부족하다. 특히 릴라드가 볼을 오래 점유할 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외곽 슈터 라인이 살아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리바운드와 트랜지션 수비 안정화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포틀랜드의 핵심 과제가 된다. 결국 릴라드의 득점 효율이 상승하더라도 페인트존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전체 경기 흐름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고베어가 등지는 자세로 수비를 끌어내며 페인트존 안쪽을 한 칸씩 잠식하는 세트 플레이를 구사한다. 이후 외곽에서 대기하던 슈터가 킥아웃 타이밍에 맞춰 풀업 점퍼로 연결하는 루트는 완성도가 높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미드포스트와 엘보 구간에서 페이드어웨이 슛으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줄리어스 랜들은 왼쪽 블록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고베어의 롤린 루트와 연계해 득점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공격은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하되 순간적인 외곽 전환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고베어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며 공격 리바운드 이후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도 높다. 수비에서는 하프코트 지역 압박을 통해 포틀랜드의 볼 흐름을 차단하며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빠른 커버로 속공 실점을 최소화한다. 결국 미네소타의 강점은 골밑점 위력과 외곽 전환의 리듬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골밑 주도권과 미드포스트 점유 싸움이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페인트존 공방전이다. 포틀랜드는 릴라드의 풀업 점퍼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겠지만 미네소타의 하프코트 압박을 뚫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리바운드 가담에서 핸더슨이 밀리는 구간이 생기면 고베어에게 세컨드 찬스를 반복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네소타는 고베어의 포스트업에서 출발해 외곽 슈터로 이어지는 킥아웃 루트를 안정적으로 완성한다. 랜들의 미드포스트 공격과 에드워즈의 페이드어웨이가 교차되며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구조도 돋보인다. 그래서 경기의 초반부터 페인트존 장악력에서 앞선 미네소타가 점차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포틀랜드가 외곽 슛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리바운드 싸움의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결국 경기 후반 세컨드 찬스와 리바운드 싸움의 누적이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포틀랜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